여러분, 음식 속에 있는 이 성분이 혈관 벽에 들러붙거나 면역세포에 들러붙어가지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게 하고 혈관을 막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면역계를 교란시키면서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되면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혈관 쪽에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을 경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의 원인이 되고 혈관을 막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속의 이 성분, 바로 어떤 거냐면은 기름 중에서 가장 나쁜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나쁘고 이게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트랜스 지방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변질이 잘 되고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하고자 1960년대에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서 식물성 기름을 좀 딱딱하게 만든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같은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었죠. 동물성 버터에 비해서 가격도 워낙 저렴해서 1960년대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도 후반부부터 이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규명하게 되면서 점점 줄이고,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름인 그 쇼트닝 같은 거나 마가린 같은 것도 이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에스테르화 반응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국 자료든 우리나라 자료 등을 찾아보면은 트랜스 지방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트랜스 지방을 알게 모르게 많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이 왜 우리 몸에 안 좋은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소를 넣어서 이중결합이 있는 게 불포화 지방산인데, 그 이중결합을 인위적으로 틀어가지고 지방산의 모양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측 못할 작용을 보여줄 거라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이런 트랜스 지방이 왜 안 좋은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지방산의 이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대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항상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그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고, 두 번째로 또 안 좋은 거는 지방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은 이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의 물성, 그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세포의 그 유동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트랜스 지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포의 물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혈관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혈관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물성에 영향을 줘서 경화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막에 부착돼서 염증 반응을 촉발한다는 데이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세포막을 손상시킨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나 이런 심장세포, 뇌세포 같은 데 손상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NK셀이라는 암세포를 사면시키는 그 세포의 활성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면역계를 과항진시켜가지고 면역세포의 문제를 일으킨다, 면역력의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트랜스 지방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죠. 혈관의 물성, 세포의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같은 데를 막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뇌 쪽에도 영향을 주고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혈관의 물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관병을 유발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트랜스 지방의 문제점이고요. 면역계 질환을 유발해서 알 수 없는 난치성 질환도 유발하고 자가 면역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암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도 있었고요. 아무튼 만성적인 어떤 질환들의 원인, 혈관병부터 암까지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트랜스 지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랜스 지방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WHO 기준으로는 우리 몸의 칼로리의 한 1% 이하를 섭취하라고 하고,
이 양은 성인 기준으로 한 2.2g, 한 2g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품 속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빵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식품의 원 재료명을 보면은 뭐 가공 버터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버터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쇼트닝과 마가린이 써 있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고요. 물론 요즘에는 에스테르화 반응을 한 마가린과 쇼트닝이 들어가 있어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낮지만, 그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트랜스 지방 함량을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써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이하는 표기를 안 해도 되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린, 쇼트닝, 가공 버터, 뭐 가공 식물성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자면, 제가 참고한 자료는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마트를 싹 뒤져가지고 트랜스 지방을 일일이 체크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햄버거였습니다. 이 불고기 버거였는데 한 개에 0.7g이 들어가 있었죠. 3개 정도 먹으면은 하루 섭취량이 가득 차는 그런 음식이 바로 이런 버거류고요. 두 번째는 피자였습니다. 이 피자는 150g에 이 0.6g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직접 또 마트에서 구매했던 그 피자를 보면은 460g짜리 작은 피자인데 이게 한 1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과자류였는데요. 한 봉지에 0.45g의 트랜스 지방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제가 찾아본 거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과자 냄새 맡아보면 약간 고소하고 느끼한 그런 향이 나는 게 기름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기름이 들어간 것들은 동물성 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싸니까 식물성 가공류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마가린이 들어가 있다고 써 있네요.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이거 두 봉지에 0.1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스테라, 빵이죠. 130g짜리가 0.42g의 그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하고, 제가 찾아본 이 빵은 일반적인 야채빵 같이 생긴 이 빵인데 하나당 0.1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넛입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한 개에 66g짜리 좀 큰 거네요. 0.39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제가 마트에서 사온 이 도넛 같은 경우는 한 개에 0.1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도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은 이런 가공식품 같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을 표기하는 게 의무인데, 마트 내에 있는 빵 파는 데 있죠.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런 데나 뚜레땡땡이나 파리땡땡 같은 데는 이런 트랜스 지방을 표기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양질의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쇼트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히는 자료도 트랜스 지방 수치를 검사해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되게 높게 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표기 의무가 없는 식품들도 트랜스 지방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첨부된 이 표를 보시면은 대체로 표기의 의무가 없는 제품들의 트랜스 지방 함량이 되게 높아요. 트랜스 지방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 거는 양반이다. 이 표를 보시면은 파이, 슈, 빵 이런 거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빵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장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팝콘이거든요. 이 팝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마가린 같은 거 썼겠죠. 대놓고 넣었을 건데, 요즘에는 기름을 바꾸거나 에스테르화한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함량 자체는 거의 안 나오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팝콘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르화한 마가린을 넣은 팝콘도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뜨겁게 가열되면서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막 김이 올라올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고열에 노출된 식물성 유지 기름들은 변질이 되고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튀기고 나서는 되게 높을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찜찜해요. 이런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 원재료 명을 보시면은 뭐 가공 버터, 마가린, 식물성 유지, 특히 쇼트닝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좋다.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를 보신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0인 식품을 웬만하면 골라 먹자. 요즘엔 대부분 0이기 때문에 고르기는 어렵지 않으실 건데 간혹 보면은 트랜스 지방이 좀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먹는 비스킷 같은 데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피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좀 피하자. 특히 길거리 음식들, 호떡 같은 거 있죠. 튀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이상적인 건데 가공식품을 조금만 먹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자. 어렵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빵, 과자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인위적으로 만든 안 좋은 기름,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